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야 3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이죠.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국민의당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뭐 야당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거나 좀 수정안을 내놓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그 강행 의사를 뭐 밝히셨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쉽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성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입장 발표를 보면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여론을 앞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네. 저희 대변인 논평으로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당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수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숨소리가 너무 거쳐서 좀 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어겨진 것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뭐 장관 후보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인사청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사청문 제도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시는 이제 입장은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가서 청와대는 인사청문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장관 검증을 하는 절차 자체의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또 나가서는 실제 대통령께서 또 야당과 이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협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표결로 정한 다른 보직들은 표결을 합니다만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인사청문회가 참고인 것이 맞는 것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보고 그리고 보고서 결과를 대통령이 참고해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 만약에 부적격 보고서가 나오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장관에 대해서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국회 청문 절차에 따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강제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절차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문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청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당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당시 야당일 때에는 청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정하는 문제이고, 또 강경화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네.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셔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가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지명자가 정말 필요한 분이고, 또 앞으로 외교 정책을 펴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조각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 조율하시고 또 여러 수정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강경화 지명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에게 직접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일단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역할을 한번 주어보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 해임 건의권이 있으니까 그 해임 건의권이 행사되었을 때 해임 건의가 되었을 때 해임을 시키겠다는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약속, 이런 수정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야,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그런 노력이 없이 결국은 야당이 계속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통과되었다. 그래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던데요. 청문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최근 여론은 임명하라는 게 이제 60% 이상 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60%의 민의를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임 대통령께서 원체 그런 소통, 이런 전국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국정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운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 또 국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자꾸 국회의 존재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협력적인 자세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또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여론이 60% 이상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로 다 뽑지 왜 청문을 왜 하냐, 이렇게 요약되는 반론도 제기하셨던데,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설득해달라, 조금 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문 과정에서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럼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고, 과거에는 그런 사유로
또 임명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평가와 실제 청문 장소에서 지명자께서 보여주신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야당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수정안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도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수정안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로 왔다가 결국 대통령께서 여론을 이유로 이제 임명을 강행하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라고 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치를 할 용의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취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는데 어쨌든 네. 어떤 상황에서는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뭐 결정권자는 그 이제 과거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죠. 예. 예. 과거에.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는 그 임명 철회하라는 여론이 60% 70% 부정적인 여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 경우에 여론이 혹은 민의가 철회에 있었고 그래서 야당이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의와 함께 그 여론의 힘으로 결국 낙마를 요구하고 또 낙마를 관철시킨 건데 낙마시킬 때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킨 거란 말이죠. 임명할 때도 여론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낙마할 때는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켰는데 임명할 때는 왜 여론을 감안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임명 절차, 임명권 자체는 네. 장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의 한마디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야당에 대한 존중과 성의. 야당과 협의를 하고 예. 강경화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그 외교장관을 맡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 맡겨놓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다면 법상 해임 건의 자체가 그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는 해임 건의를 존중해서 해임시키겠다. 근데 일단 기회를 줘보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그 수정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국회와 좀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렸고요. 제가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에서 부결표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의총에서. 일단 잠시 후에 있을 의총 비대위원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그 인사청문에 있어서도 건건히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하지는 않는다. 예,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강행이 있다고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장외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의총이 열리니까 의총 결론이 나면 저희가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 여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라고 이렇게 밀고 가면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풉니까? 120석밖에 안 되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됐다, 해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이렇게 전직 그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여성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야당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강경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야당이 지나치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뭐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견제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 합의에 나가는 과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경우 국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좀 이렇게 빠르게 그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듣다 보면 물론 표면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승리한 쪽에서 지금 대선을 패배해서 어수선한 우리 야당들을 좀 더 살갑게 챙겨주고 마음도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 저는 이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뭐 대통령 권한인 건 인정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가와 달라. 예, 이게 뭐 정치가 연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 취임식 그 당일날도 야당을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원내대표 회동도 좀 대단히 그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최근에 그 추경 관련해서 그 국회를 찾으셨을 때도 야당과의 미팅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설 이후에도 사실 이례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통령께서도 대화 협치 이를 위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협치라는 전제 하에 야당의 편을 들어줄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가면 다 어떤 반대나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임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까요? 청와대에 계시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그 임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뭐 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조금 더 국민들의 그 눈높이가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대단히 검증을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애초 일정보다 뭐 실제 그런지는 저희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그 청와대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검증 절차를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도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전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이런 흠이 없는 후보들 그리고 또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굉장히 이분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분을 추천하려고 하는 이게 좀 전제돼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런 후보를 선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 못한 흠결들이 드러나게 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억지도 있지만 따지다 보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법하다 하는 그런 포인트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절대 낭만은 없다 이런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야당의 공세는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낭만은 없다 이건지 아니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인지. 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뭐 사실 그냥 낭만은 없다.
이 전제가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라도 낙마를 만들지 않게 해서 청와대가 먼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가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민들께서 보기에 도저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야3당이 이것이 발목 잡기든 아니면 야3당이 섭섭해서든 아니면 정당한 문제 제기든 간에 여하간 야3당은 대단히 강경한데 이렇게 되면 12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풀죠? 사실 뭐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석수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갖고 힘있게 개혁의 그 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의석수라면은 뭐 사실상 고민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요. 또 이런 과정이 그 여야 협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원내에서는 이렇게 원칙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현실인 것은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정치가 좀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뭐 저희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뭐 정의당은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문제 삼을 건 문제 삼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적어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뿌리도 같고 그리고 틀림없이 협조 의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의당을 물론 이거는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목리를 부린다고 말할 수도 있고 국민의당을 제대로 껴안지 못하고 있다고 정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도 뭐랄까요 함께 가자고 잘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도 탓할 일이긴 합니다만 민주당도 동시에 같이 탓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여야가 조금씩 사실은 이제 더 양보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대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저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협치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도 결국 국민의당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다 결국은 사실 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이렇게 좀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사안에서도 좀 전에 앞서 이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별 사안마다 이게 뭐 다 발목 잡기로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상 인정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고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되 또 가급적이면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사실상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또 이렇게 크게 보면 사실상 이제 원만하게 잘 협조해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간 뭐 그런 협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부 간에나 혹은 개별 단위에서 국민의당과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물밑에서는 하고 있나요? 어제도 뭐 원내대표 간 이제 뭐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일단 원내 차원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듯이 하셨듯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 친분 관계들이 있으시죠. 여다. 정치를 오래 같이 한 분들이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개별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석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묻죠. 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여의도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추경도 있고 앞으로 정부조직법도 있고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네네. 일종의 이제 작전, 보관. 120석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나름의 계획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40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다든지.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 속에 네. 실제 구체적인 자세히 밝혀달라는 건 아니고 나름의 계획이 있다. 사실 지금 이제 국회 일정에서 대단히 주요하게 이제 전제돼 있는 게 이렇게 추경안하고 정부조직법이고 또 주요 이제 개혁을 전제로 한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들이 사실 여당의 입장과 특히 뭐 국민의당 입장이 뭐 너무 대립적이다 이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네네. 기분이 이상했잖아요. 예, 사실 뭐 이런 하나의 건건의 과정에서는 뭐 감정적인 어떤 이렇게 대립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만 사실 붙들려서 이후에 중요한 여러 정치적 과제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또 털 거 털고 이후에 또 이런 과정들이 추경이나 이런 특히 정부조직법 또 입법 과정들은 이 야당들도 사실 아주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더 협의하고 특히 뭐 추경안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까 국민의당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사안이고 독립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협의는 또 다른 차원이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건건히 봤을 때 이렇게 충돌이 나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이후에 모든 사안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그렇게 되어만 가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이후의 과정이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원활한 어떤 국회 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네네. 더 많이 양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양보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양보가 아니라 굴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을 가지고 한 얘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60%의 민의를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임 대통령께서 원체 그런 소통 이런 전국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소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국정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운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 또 국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자꾸 국회의 존재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협력적인 자세를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또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여론이 60% 이상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로 다 뽑지 왜 청문을 왜 하냐 이렇게 요약되는 반론도 제기하셨던데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설득해달라
조금 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걸 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문 과정에서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고 과거에는 그런 사유로 또 임명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강경화 지명자에 대한 평가와 실제 청문 장소에서 지명자께서 보여주신 그런 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꼭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가서 청와대는 인사청문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네. 폄하시키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 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장관 검증을 하는 절차 자체의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네.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또 나가서는 실제 대통령께서 또 여당이 야당과 이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협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표결로 정한 다른 보직들은 표결을 합니다만 네.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인사청문회가 참고인 것이 맞는 것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보고 그리고 보고서 결과를 대통령이 참고해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 만약에 부적격 보고서가 나오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법 자체가 장관에 대해서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청문 절차에 따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강제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절차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문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그 청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당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 당시 야당일 때에는 청문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네네.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그 의총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정하는 문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야당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수정안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도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수정안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로 왔다가 결국 대통령께서 여론을 이유로 이제 임명을 강행하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라고 또 이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치를 할 용의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취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는데 어쨌든 네. 어떤 상황에서는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뭐 결정권자는 이제 과거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죠. 예. 예. 과거에.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는 그 임명 철회하라는 여론이 60% 70% 부정적인 여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 경우에 여론이 혹은 민의가 철회에 있었고 그래서 야당이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의와 함께 그 여론의 힘으로 결국 낙마를 요구하고 또 낙마를 관철시킨 건데
낙마시킬 때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킨 거란 말이죠. 임명할 때도 여론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낙마할 때는 여론의 힘으로 낙마시켰는데 임명할 때는 왜 여론을 감안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임명 절차, 임명권 자체는 네. 장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의 한마디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야당에 대한 존중과 성의. 야당과 협의를 하고 예. 강경화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야 3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이죠.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국민의당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죠. 강경화 네.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뭐 야당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거나 좀 수정안을 내놓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사실상 그 강행 의사를 뭐 밝히셨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쉽다.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성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입장 발표를 네. 보면 이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여론을 앞세워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요. 네. 저희 대변인 논평으로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마 잠시 후에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당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수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숨소리가 너무 거쳐서 좀 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어겨진 것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뭐 장관 후보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인사청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사청문 제도의 실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익이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시는 이제 입장은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강경화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되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네.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국민 여론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셔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가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바라는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지명자가 정말 필요한 분이고 또 앞으로 그 외교 정책을 펴는데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조각권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그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 조율하시고 또 여러 수정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강경화 지명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국민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에게 직접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일단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역할을 한번 줘보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국회 해임 건의권이 있으니까 그 해임 건의권이 행사되었을 때 그 해임 건의가 되었을 때 해임을 시키겠다는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약속 이런 수정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야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그런 노력이 없이 결국은 그 야당이 계속 그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통과되었다. 그래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던데요. 청문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최근 여론은 임명하라는 게 이제 60% 이상 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럼